그럼 보통 번호를 물어보는 상대 남자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직업이 좋고 그런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많고? 고루고루 있어요. 아, 그래요? 고루고루 있는데 아무래도 승무원을 딱 봤을 때 아니면 주위에 이렇게 소문으로 들었을 때 한국인이 제일 진상이다 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진짜로 한국인이 제일 까탈스럽고 제일 좀 진상을 많이 부리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상이라도 진짜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애교로도 볼 수 있어요. 애교요?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매 비행마다 겪는데 네. 그거는 같은 나라 국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국 비행을 가면은 네. 중국인한테 얘기하고요. 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말레이 말로 말레이시안한테 또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게 모국어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고 심지어 이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잖아요. 네. 외국 항공사인데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없는데 비행기에는 다행히 한국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은 내가 얘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달라는 얘기지 내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막 이 사람한테 막 화풀이 하려고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 진짜 못된 사람은 없다고. 네. 그냥 이 내 얘기에 공감해주고 들어줬으면 바라는 거지. 네. 그렇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막 고쳐지거나 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혹시나 우리한테 물어봄으로써 일이 해결될 수가 있고 우리가 뭔가 해결되는 방안을 줄 수도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진짜 누구 외국인 승무원이 본인한테 너무 무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또 저희가 듣고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는지 알려드려요. 그러면은 또 이제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신고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국어로 쓰면은 한국인 직원이 영어로 통역을 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 손님한테 다 알게 돼요. 그런 거 제발 써야 돼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말을 해야 되고 참지 말아요. 그거 진짜 무례하거든요. 외국인 분들이 되게 의외로 한국인 분들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도 같은 승무원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미안할 때도 있고 정말 창피할 때도 많고 그리고 같은 아시아인 심지어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저희를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하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니들이 뭔데 한국인 영어 못한다고 놀려? 지들 영어 발음 좋지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제 스스로도 같은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못되게 대하니까 그러면 이제 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저를 보면 물어봐 주세요. 한국에 보면 물어봐 주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승무원을 또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승무원이라고 하면은 되게 뭔가 능력 있고 커리어우먼이고 되게 이쁘고 되게 좋은 이미지인 직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대시를 많이 한다고들 주위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대시가 많은지. 그럼요. 많아요? 그럼 왜냐면 방금 얘기했던 모든 조건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능력 있지, 네. 실력 되지, 네. 이쁘지, 네. 키 크지. 네. 외국에서 일하지, 돈 많이 벌지. 돈 많이 벌진 않아요, 사실. 근데 다 갖고 있는데 뭐 없겠어요, 남자가? 그러면은 연애를 항상 좀 쉴 틈 없이 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랬지 막상 남자들 앞에 있으면 그렇게 행동도 하지도 못할 뿐더러 막 그런 게 있다고 저랑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저도 저의 성향과 취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저도 만날 생각이 없고
근데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런 유니폼과 이런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모두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정말로 승무원분들이 많은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이럴 거라는 생각은 많은 편견인 것 같아요. 그런 편견이 아직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편견이지 그게 실제로 그러진 않아요. 그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번호를 물어보면 그럼 그 자리에서 번호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요. 줄 수 그럼 있죠. 바로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피한 것도 있고 원래 네. 규정상 네.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가 규정상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좋은 의미로 거절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네. 규정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항공사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항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항공사는 그런 규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항공사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못됐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절을 당했지만 네. 솔직하게 얘기해드립니다. 우리 항공사는 전화번호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거절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말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럼 저도 줄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앞에서 막 대놓고 좋아요 막 이러고 바로 주진 않아요. 여잔데 튕겨야죠. 자존심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적어서 이제 서비스 이제 하다가 손님 제가 휴지 좀 드릴게요. 뭐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 이러면서 괜찮아요. 그러면 그럼 여기 휴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번호가 적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이제 그럼 보통 번호를 물어보는 상대 남자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직업이 좋고 그런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많고? 고루고루 있어요. 아, 그래요? 고루고루 있는데 아무래도 말레이시아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영어를 쓸 수 있는 한국인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 지위와 명성 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만큼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여자친구로서 만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얘가 말을 하는 거는 유부남인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약간 요런 그런 마음으로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되게 자유로워요. 그런 게 본인이 능력이 되는데 why not?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지도 않고 또 되게 의외로 키 큰 분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키 크고 하얀 분들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게 이제 저죠. 이제 그래서 근데 진짜 앞 많이 달린 것 같네. 아무튼 이제 그런 거에 거리감 없이 그리고 거리낌 없이 그냥 본인의 마음에 들면은 그냥 줘요. 나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너랑 연락하고 싶다. 할 수 있겠니? 바로 그래요. 뭐냐 그런 사람들은 당당하고 진짜 뭐 키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 너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자신감이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신감 있는 모습이. 네, 남자라면 근데 남자는 진짜 자신감으로 모든 걸 쟁취해야죠. 그런 남자들이 자기를 쟁취하기를 여자들은 바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제 성향이 아니었어도 너무 멋있게 나한테 박력 있네? 그럼 한번 연락해볼까? 이렇게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진짜 나보다 작은 뭐야 이게? 바로 찢어 이렇게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거 진짜로 진짜 학생분들이 이제 서로 같이 얘기하다가 비행하는데 이제 길고 심심하고 저희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뭐 손님들 서비스 다 하고 나면은 뭐 어디 앉아서 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뭐 크루들끼리 같이 얘기하고 그냥 가볍게 뭐 밥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손님들 서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려고 이제 앞에 계시면은 가끔씩 저희가 이렇게 말 걸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러다 친해지면은 너무 대화가 잘 맞으면 서로 물어보기도 하죠. 저희 뭐 가서 뭐 저희 좀 며칠 있을 건데 뭐 그때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러면은 네, 뭐 카톡이나 아니면 이렇게 연락 이쪽으로 주세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뭐 가볍게 밥 한두 번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국 가가지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도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육아휴직에 관해서 갔다 왔을 때
손해보는 거나 피해보는 것들은 없어요? 피해보는 게 아예 없지는 않은 게, 어떻게 보면은 제 경력이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줄어들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 기억을 살짝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면 우리도 그 쉬는 날이 이틀 이상이 되면은 그 이틀만 넘어가도 잠깐씩 깜빡하거든요. 내가 이거 다음에 이거 뭐 했어야 됐지? 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느끼는데, 거의 2년을 쉬고 와야 되잖아요. 엄마로서. 그리고 네. 아이를 적어도 몇 개월은 키워줘야 되는데, 그만큼 그 기억을 잃게 되면은 다시 똑같은 과정으로 처음부터 훈련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훈련만 제대로 성공해서 전부 다 통과하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금방 돌아가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력에 한계가 오거나, 아니면 그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의 살짝의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보이면 회사에서, 두려움은 좀 있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부담도 되고 나이도 있을 뿐더러, 이게 또 여자들은 산모는 이게 아이를 한번 낳게 되면은 기억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전보다 잘 하질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임신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가장 크기도 하고, 비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몸이 되게 안 좋아요. 진짜 말했다시피 뼈도 삭게 되고 자궁이 되게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여자분들, 되게 약간 팔다리 많이 힘이 없거나 많이 차신 분들은 임신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의사분들은 임신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쉬고 임신을 하라고 권유를 해요. 아, 건강상의 문제로? 네, 왜냐면 아기를 낳을 때 우리는 이제 밑에 쪽으로 이렇게 자연분만을 하게 될 텐데, 자연분만 하는 거에 있어서 뼈가 사가 있고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왜냐면 저희는 기압이 항상 올라가 있으면 줄어들고 다시 풀리면 넓어지는 그런 현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체 장기들이 조금씩 뒤틀려 있대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들보다 훨씬 힘들고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자연분만이 아닌 이제 제왕절개. 네,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데, 제왕절개는 또 여자들은 또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래도 상처가 남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복귀를 할 때 있어서 그런 거에서 본인이 스스로가 잘 적응할 수 있냐 없냐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거 말고는 사실 없어요. 진짜 그게 다예요. 모든 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래서 외국 항공사에서 계속 일하려고 하는 거가 그거지 않나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어떤 거는 솔직히 필요 없는 자격증이다, 뭐 이런 거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냥 필요 없는 거는 세상에 없고, 뭘 하든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이 직업과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고민을 하면 되지,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질문이나 필요 없는 자격증은 없다. 그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주의해야 될 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말했다시피 아무래도 이 직업 자체가 워낙 해외든 어디든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추운 나라 더운 나라 갑자기 왔다 갔다 계속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몸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이 나요. 골병이 나요. 그니까는 이제 뭐 사골국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그다음에 건강한 생각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약간 뭐 내가 나한테 도움될 것 같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고민들을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동기나 동료가 있으면 좋겠다던가.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들어듣는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은 나를 항상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이렇게 힘을 내라고 북돋아주는 존재는 맞는데, 내가 그런 불평이나 이제 불안함을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이제 친구한테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건강 같은 거 항상 운동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건 집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자마자 뭐 한 10분, 20분 정도 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많은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정도는 몸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젊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 자체가 내 표정, 내 행동, 내 성향을 많은 걸 지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아무리 당황하고 내가 아무리 이 대답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나한테 갑자기 하지? 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과 내가 항상 부정적으로 난 뭘 해도 안 돼. 이것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대답을 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대답이. 그러니까는 항상 그런 걸 유지를 해야 내가 아무리 당황해도 그 당황한 순간의 표정도 면접관들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당황한 표현을 어떠한 표정을 보여줬을 때 이 표정이 손님들한테는 되게 기분 나쁘게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진짜 당황스러워서 그런 표정을 지었던 건데 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건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표정도 연습하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되게 한국에 되게 대형 항공사 큰 거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진짜 저가항공도 많을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난다던가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네. 내가 얼마큼 노력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냐에 따라서 월급은 내가 내 능력껏 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젊은데 내가 그 월급만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기엔 아직 살 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 성향이 어떤 항공사랑 가장 맞는지 국내도 맞을 수 있으니까 국내도 생각해 보시고 이제 저처럼 너무 많이 되게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고 저는 제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외항사를 먼저 추천을 드려요. 외항사에 오래 있다가 경력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경력직으로 들어왔을 때 연봉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더 올라가는 단계라든가 그게 훨씬 빨라요. 그렇게 외국을 베이스로 갔다 왔으면. 네. 왜냐면은 외국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언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식으로 더 다른 방법, 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 한쪽만 파서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먼저 시도했을 때 이거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은 그렇게 큰 고민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직업은 누구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구나 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다들 꿈꾸는 직업일 거고 그 꿈이 금방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것처럼.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되는 대로 그리고 노력하는 것만큼 될 테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그건 자기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항공사가 이 항공사가 아닐 수 있고 아니면 이 직업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직업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길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